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화영 씨가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재명을 위한 변호를 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을 갖다가 진짜로 잡는 완벽하게 이재명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게 만약에 이화영 씨의 진짜 의도였다라고 한다면은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뭐라고 할까? 이재명의 명줄을 쥐고 있는 거야라는 거를 이렇게 이런 지금 국회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175명을 다 합친 것보다 이화영 한 명의 잔대가리가 더 잘 굴러가는 거 아닐까? 이재명보다도 잔대가리 굴리는 건 한 수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화영 씨가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던 부분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그것도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법거래 문제, 권순일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판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려진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 내가 그 과정을 좀 알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됨에 따라 가지고 파장이 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증인이었던 이병철 씨가 세상을 뜨게 됨으로써 묻혔던 사건인데 다시금 이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지금 만들어질 것 같고요. 사법거래 문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제 뭐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권순일을 통해 가지고 거의 저희는 뭐 100%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유야무야 묻힌 상태인데 관련돼 가지고 또다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난 뒤에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렇죠? 국회에서도. 그래서 보였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녹취록 어디서 구했냐 이거였는데 코미디죠. 그렇죠? 변호사랑 접견하는데 변호사가 이 접견 내용이 녹취가 된다라는 사실을 안 알려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 누구 들으라고? 이재명 들으라고. 김영태 변호사한테 절대로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뭔 말이겠어요, 사실은. 아니, 녹취가 지금 다 되고 있고 검찰이 다 듣게 될 텐데 뭔 놈의 이거를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거꾸로 이거는 이재명한테 반드시 알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뭐까지도 알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또 판사를 어떤 식으로 대법원을 어떤 식으로 로비했는지 이 과정도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재명한테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이재명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라는 걸 이재명도 알 테니까. 사실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을 했던 주체로 지금 지목이 된 게 김성태 아닙니까? 주식으로 이제 20억 정도를 주고 3억 가까이를 현금으로 썼다라고 하는 게 김성태의 얘기였던 것이고 김성태랑 이화영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예요? 호영호재했던 사이입니다. 친형제 같은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화영한테 김성태가 그거를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이화영 모르게 그렇게 했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명백하게 이화영 씨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로비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었을 때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래서 두렵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오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화영 씨가 이렇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아내인 백정화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백정화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씨의 와이프 같은 모습을 잘 안 보였어요. 오히려 뭐 이재명의 와이프라고 하면 믿을 만큼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꾸로 이화영한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남도 아니고 거의 뭐 적대시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미 뭐 법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7월 25일에 작년 7월 25일에 1차 이제 테러를 가했었던 게 백정아 씨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정신 차려라 당신.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의 도움도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도 제가 듣더라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아무리 이제 그 남편이 싫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뭐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남편이 징역 9년 6개월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 정신 차려라. 어떻게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계속 그러면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할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정아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더 좋은 거예요. 이화영보다.
이거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좀 납득이 잘 안 됐던 모습이었고 그다음 이제 그 자료도 보여주시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그 백정화 씨가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은 어땠습니까? 끝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재명한테 불리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최측근한테 이렇게까지도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 처가 무슨 뭐 검찰하고 내가 딜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 혼자 광야에서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8월 8일 재판에 가서도 백정화 씨가 이제 구해왔었던 변호사. 이 변호사가 이제 누굽니까? 법무법인 어디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김태형 변호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태 변호사였죠. 김영태 변호사.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이화영이랑 얘기도 하지 않고 기피 신청서를 갖다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제 냈다가 이화영 씨가 재판부에게 이거는 내가 동의한 게 아니다. 이거 철회하겠다라고 또 난리가 났었던 게 바로 요 지금 또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화영 씨가 자기 최측근한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자중하라고 해라. 왜 혼자 광야에서 저러고 다니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백정화 씨가 광야에서 저러고 혼자 다니고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백정환 씨가 그때 하고 있었던 거는 뭐였습니까? 이화영을 계속해가지고 회유하고 압박하는 것이었고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게 백정환 씨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광야에 있지 않죠.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민주당 그 떨거지들이랑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찬대 같은 사람이랑 뭐 연락하고서.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이화영 씨가 혼자 광야에서 저러고 있다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봤을 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화영 씨가 보기에 민주당이 백정화 씨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뭐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백정화도 지금 민주당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 뭔가 이제 그 아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이렇게 짝짝꿍 잘해가지고 뭔가 나를 회유할 수 있을 거다. 뭔가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저것들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백정화 혼자만 지금 생쇼하고 있는 것이고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같이 다니고 있던 그 시기를 갖다가 혼자 광야에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이화영 씨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왜 도대체 그러면은 이제 그 백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분노를 느꼈던 것일까? 그 다음 자료도 하나 보여주시면은 8월 23일 때 같은 경우는 2차 테러까지도 하거든요. 검찰 조사 거부하라. 안 그러면은 국선 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 당신 편 아무도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제가 봤을 때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이화영 씨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화영 씨가 사실상 내연 관계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논란의 주인공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법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었어요. 왜냐면은 이화영의 은인이다. 이화영은 나의 은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쌍방울 법인카드를 썼던 주인공은 나다라고 폭탄 발언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화영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술을 해왔었습니다. 법인카드 그거 내가 쓴 게 아니다. 내 이제 그 여자 그 사람이 이제 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었냐? 쌍방울 법인카드는 이화영이 아니라 내가 쓴 거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화영 자택으로 배달이 된 음식 비용까지도 자기가 그 법카로 결제를 했다라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이화영 씨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백정화 씨가 빡이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빡이 치고도 남죠. 아니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갖고 왔으면 나한테 주든지. 그렇잖아요. 아니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한테 법인카드를 줘가지고 와이프가 긁고 와이프가 무슨 뭐 치킨 사 먹고 아들들 뭐 치킨 사 먹고 이랬으면 좀 덜 빡칠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만 생판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49살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법인카드 나한테 줬다. 내가 법인카드로 썼다. 그리고 심지어 자택으로 이렇게 배달 갔던 거 치킨도 가고 피자도 가고 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산 것이다. 이 얘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화영 이 자식이 이게 미쳤나? 와이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 두 집 살림 아닙니까 완전히? 그러면서 이게 그 또 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씨가 진짜로 많이 챙겼던 게 2019년도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8월 달까지 쌍방울에 허위로 이제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월급까지도 받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그 와이프가 미치고 팔짝대 노릇인 거죠. 그럼 난 뭔데? 이 지금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도 줘, 월급도 줘, 다 하는데 나는 뭐 했는데 무슨 뭐 치킨이나 막 시켜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판에 그 어떤 분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월 13일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헤어 디자이너 분인데요. 이분이 2017년도 3월 달부터 2021년도 9월까지 무려 30여 차례 이화영을 담당했던 헤어스타일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머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왕에는 법인카드로 썼었는데, 근데 이제 이 헤어 디자이너 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여성과 이화영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기는 그냥 부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30여 차례 이제 그 이화영이가 머리 자러 왔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의 절반 정도는 주말이었대요. 좀 뭔가 그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게 주말에 등산복 차림으로도 온 적이 있대요.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저기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남편, 아내 이런 식의 호칭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도 없었고 전혀 이제 정정하거나 이런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진짜 대쪽 같은 분인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증인을 이제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캐캐 묻는 거예요. 다음 거 이제 하나 좀 자료 보여주시면은 변호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미용실 갈 때 와이프랑 같이 가든지 친구들이랑 같이 가든지 했다. 남자들이 미용실 갈 때 남녀 같이 오는 경우 흔히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요? 아니다. 흔하지 않다. 있긴 있지만 매번 같이 오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또 아니 그 디자이너 당신이 어떤 단골손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기억한다 웬만하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요. 그리고 또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그 여성분이 피고인 이화영을 남편이라고 호칭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기억이 분명하냐 이랬더니 분명하다. 그냥 노 바꾼 거예요 완전히. 저는 그래서 백정화 씨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빡이 좀 칠만하다. 그런 어떤 이해가 되면서도 아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거 그냥 뭔 짓거리입니까? 이제 이화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백정화도 그렇고, 그놈이 둘이 잘 만나신 거예요. 백정화도 정상이 아닌 것이고 이화영도 정상이 아니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행복하게 살지. 비정상인이 정상인을 만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모두를 위해서라도 두 분 그냥 계속 같이 가시고요. 정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화영 이제 구속될 때 백정화 씨도 같이 구속이 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생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씨가 정신 차리기는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